일과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우선 내용부터 잠깐 정리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흔히 보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면에, 하나는 크레인에 의해서 높은 곳에 끌어올려져 있어요. 둘 다 정지에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가 지나가요.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우리 얘기할 것이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요? 둘 다 정지해 있는데도 얘가 더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떨어질까봐. 이게 줄이 끊어질까봐. 안 끊어지면 안 위험해요. 근데 얘는, 이쪽 거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요, 얘는 바닥면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이 녀석은요, 만약에 줄이 끊어진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바닥면에 있는 걸 부수거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말뚝을 박는 걸로 했죠. 하지만 아까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은 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얘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떨어진 그 다음에 능력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떨어지면 어떤 물체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능력이 있다. 만약에 여기 말뚝 대신에 사람이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사람에 힘을 주어서 확 밀고 들어가겠죠. 여기도 말뚝도 지금 힘을 줘서 확 밀고 들어갔죠. 말뚝에 힘을 주어서 밀고 들어갔어요. 이동시켰어요. 따라서 공중에 매달리는 이 물체는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할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고, 특히 여러분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어떤 관계였어요? 처음에 바닥면에 있었어요, 얘는.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크레인이 들어 올렸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물체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레인이 이 물체에 힘을 주어서 윗방향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크레인이 힘을 작용해서 뭘 했다고요? 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크레인은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돌렸죠. 즉 연료가 하나의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가 됐습니까? 크레인이 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일이 됐고요. 크레인이 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전혀 없었던 바닥에 있었던 크레인이 에너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즉 일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를 주면 일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게 되면 또다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말이 좀 빠르죠. 이번 상황 볼게요. 자동차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고요. 여긴 지금 카레이서잖아요. 굉장히 빠르겠죠. 쌩쌩쌩쌩 막 달려오겠죠. 시속 한 150에서 200,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 아이가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애가 자동차를 긁을까 봐 걱정이 될 거예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다고요? 현재 이 자동차 왜 위험할까요? 현재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어떤 물체를 부딪히면 이 물체를 밀어내게 될 것이고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 자체가 움직인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다음 상황, 이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 물체에 부딪혀서 힘을 작용하니까 물체를 밀어내는 이동, 거리가 생김으로써 얘는 일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때 이런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자동차는 어떻게 이 에너지를 가졌습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움직였어요. 즉 연료란 에너지를 사용해서 엔진을 움직여서 바퀴에 힘을 주어서 밀어줍니다. 바퀴에 힘을 줘서 자꾸 차체를 앞으로 밀어줘요.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위험한 물체, 즉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됐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서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를 20m 높이까지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가 10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었어요. 물음에 답하세요. 바닥에 있는 이 물체는 에너지가 없죠. 그런데 얘가 이 높이에 올라가니까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1번 답, 2번. 사람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한 일의 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작용해서 일을 해줄 수 있고 일이 작용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또다시 이 에너지가 또다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가 처음에 에너지가 없다가 여기 올라가서 에너지가 생겼어요. 혼자 올라갔을까요? 사람이 들어 올렸겠죠. 그때 해준 일이야 얼마일까요? 10줄이에요. 사람이 10줄만큼의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가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2번, 이 물체의 무게는 느닷없이 무게를 물어보네. 이런. 자, 이 물체, 여기 있는 물체를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요. 몇 미터를? 자그만치 20m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얘가 10줄의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이 10줄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자,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 10줄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일의 양은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힘은 몰라요. 이동 거리 얼마예요? 20m예요. 근데 왜 힘 모를까요? 이 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계산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힘은요? 0.5N 정도의 힘을 줬나요? 자, 사람은 왜 0.5N의 힘을 줬을까요? 왜 0.5의 힘을 줬을까요? 이 물체의 방해한 중력이 얼마라고요? 중력이 0.5란 얘기죠. 즉 무게가 0.5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문한번 풀었네요. 3번으로 갈게요. 지면에서부터 2m 높이에 있는 무게 50N의 물체가 가진 에너지 몇 줄일까요? 그림 그려봐요. 지면에서 약 2m 높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2m 높이에 매달려 있어요. 무게가 50N이래요. 붙일게요. 위치 에너지 가지래요. 에너지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녀석이 가진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 녀석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어요? 사람이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에서 에너지가 온 거죠. 일에 대한 개념을 계산하면 되게 편해요. 무게가 50이래요. 즉 중력이 50이라는 뜻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사람이 이 물체 들어올 때 얼마 쓰였을까요? 힘이 50 쓰였습니다. 우리는 방해한 힘만큼만 힘을 주면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1은 50N에 곱하기 2m 따라서 100줄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의 공에 15N의 힘을 4m 힘으로 상품 밀었다면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얼마냐? 볼게요. 바닥면에서 정지해 있어요. 처음에 정지해 있어요. 이 물체가 2kg짜리 질량이 2kg인데 여기다가 사람이 밀어준 힘이 15N이에요. 이 상태로 4m를 밀고 갔어요. 속력이 생겼겠죠. 얘네가 가진 에너지는 뭘로 보면 될까요? 이 사람이 밀었던 이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물체의 에너지가 된 거죠. 일 얼마 했어요? 15N으로 4m 밀었어요. 그러면 60J이 정답이에요.
요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도 요만큼 60줄이 생겼겠죠 라는 뜻입니다. 물론 마찰이 없어야 돼요. 마찰이 있으면 에너지가 깎여요. 선생님 여기서 2kg은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지 마요. 물체를 들어 올렸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 있죠?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는 거 있죠? 네, 맞아요. 요때 써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만약 이게 없이, 특히 여기서 4m가 없이, 4m 없이, 요게 없이 속력이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속력이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이 공식 쓰면 돼요. 지금은 속력이 안 나오고 아예 괜히 많이 찍었네. 여러분 찍어야 되겠다. 지금은 아예 15N으로 4m 밀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모든 게 한쪽 떼서 나왔을 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너지 구하는 공식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거. 일 구하는 공식으로 에너지 구해도 돼요. 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니까. 근데 일을 못 구하겠다. 그런 정보가 없이 질량과 속력만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 쓰시면 돼요. 어차피 같은 건 나와요. 1m 높이의 빗면의 정지에 있는 위치 에너지. 자, 에너지가 50줄 가지고 있는 녀석이 굴러 내려와서 땅 부딪혀서 얘를 2m 밀고 갔더니요. 야, 여기 마찰력 얼마네요. 참 문제 거지 같다, 그죠? 마찰력은 물음표. 근데 우리 이것부터 하나씩 합시다. 이 마찰력과 뭐랑 동일할까요? 이때 쇠구슬이 밀어준 힘과 쇠구슬이 밀어준 힘, 요것과 이 마찰력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즉 힘의 값만 구하면 마찰력은 구할 수 있다는 뜻, 자동적으로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힘의 값은 어떻게 구할래요? 자, 여기선 이겁니다. 위치 에너지 50이 얘가 내려와서 얘를 밀어낸 2를 했잖아요. 밀어낸 2를 했잖아요. 2를. 따라서 이 에너지가 내려와서 나무토막을 미는 2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50줄이니까 얘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50줄인 거예요. 일 어떻게 구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얼마? 2m. 아, 힘 나왔다. 얼마예요? 25N. 따라서 마찰력도 25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풀어보시고요. 좋은 시험 보세요.